와,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던 한 분이 퇴직하고 나서 느낀 감정이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기분.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은퇴 후 맞이하는 첫날. 많은 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 갑작스러운 충격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90이 되신 A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30년 동안 우체국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대요. 그런데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나온 바로 그날부터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그 현실이 결국 이분을 우울증까지 몰고 간 거죠. 어르신의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회사 다닐 땐 내가 뭘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명함이 없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은퇴자들이 겪는 이 정체성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일 겁니다. 자,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도 힘든데 여기에 또 아주 냉정한 현실이 더해집니다. 바로 돈, 숫자 이야기죠. 은퇴 후에 마주하게 될 삶을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은퇴 준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연금. 과연 그것만으로 정말 괜찮을까요? 어르신이 한 달에 받는 국민연금은 30만 원대였습니다. 자, 이 금액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돈이 의미하는 현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이 돈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A 어르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말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아침, 저녁 식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거죠. 실제로 다른 어르신들께 여쭤봐도요, 정말 최소한으로 드는 돈이 월 50만 원이라고 하세요. 친구도 만나고 소소하게 취미 생활이라도 하려면 최소 월 70에서 1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본 A 어르신의 연금 30만 원과는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돈뿐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힘든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사회적인 고립, 외로움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C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처럼 한 동네에서 다 같이 자란 친구들도 이제는 거의 없고 요즘 아파트에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결국 공원에 나와서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유일한 소통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은퇴한 선배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그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후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원인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젊었을 땐 괜찮겠지,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이 한마디가 그 시절의 생각을 정말 잘 보여주죠. 당장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미래는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고 자신했던 거예요. 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거죠. 어르신 역시 정말 똑같은 후회를 하세요.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 3번쯤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생각하자. 그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이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인생 선배들의 진짜 지혜, 아주 실질적인 조언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배들의 조언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을 배워라. 둘째,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라. 셋째, 일의 소중함을 알아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언, 기술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B 어르신은 페인트 칠 기술 덕분에 80살까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안전관리사 자격증처럼 나이 들어서도 인정받는 전문 기술, 아니면 하다못해 집안에 뭔가를 뚝딱 고칠 수 있는 손재주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언의 핵심은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그 절박함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50대에게는 더욱 시급한 메시지죠. 나중은 없다는 걸 정말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은 일의 가치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일이란 단순히 돈벌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규칙적인 생활을 주고 또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고의 복지다. 이런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조언을 종합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됩니다. 추가 수입원을 꼭 만들고 월 70만 원 이상을 목표로 생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써먹을 기술 하나는 꼭 배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 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롭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겠죠. 조언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큰 돈이 아니라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힘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에서 온다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인간적인 존엄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통해 당장 나의 은퇴 계획에서 무엇을 바꾸고 또 무엇을 새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